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U23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 대한민국 대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황선홍과 신태용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태용 매직이 결국에는 한국까지 꺾는 이변까지 연출했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수비 전술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퇴장까지 당하는 등 신태용 감독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매직이 한국을 잡아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황선홍 감독은 3-4-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최전방 3톱에는 홍시우, 강성진, 엄지성을 출격시켰습니다. 2선에는 황재원, 김동진, 백상훈, 이태석이 나섰습니다. 3백은 조현택, 이강희, 변준수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백전범이 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도 3-4-3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3톱에 페르디난, 스트라윅, 술라에만을 출격시켰습니다. 2선에는 아르안, 주아온, 제너, 파미가 나섰고요. 3백은 허브너, 리도, 태구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아리가 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신태용 감독에게는 희소식이 터졌었습니다. 2027년까지 인도네시아와 재계약 합의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협회장과 식사를 하며 사진 찍은 모습도 공개가 되었죠. 신태용 감독이 요르단을 4대1로 꺾고 사상 최초 8강 진출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썼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다만 한국전에서도 신태용 감독의 매직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대한축구협회는 인재 유출 여론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전반 7분 한국의 선취골이 터지면서 이러한 걱정은 사그라드나 싶었습니다. 이 좌측에서 올라간 프리킥에서 시작된 볼을 인도네시아 수비가 두 차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강희가 흘러나온 공을 그대로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골망을 갈랐죠. 그야말로 인도네시아의 기선제압을 해버린 원더골이었습니다. 하지만 VAR이 문제였습니다. 비디오 판독 끝에 대한민국의 선취골이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태용 매직이 시작되는데요. 전반 15분 인도네시아가 때린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 한국 수비에 맞고 스트라이크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그대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뚫어버렸죠. 너무나 잘 때린 슈팅이었고 한국은 이번 대회에 첫 실점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볼 집중력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한국이었고 수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31분에는 완벽하게 좌측이 뚫리면서 컷백 패스를 허용했습니다. 다행히 인도네시아의 결정력 미스로 추가 실점하진 않았습니다. 전반전 막판까지 끌려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동점골을 넣었는데 완전한 행운의 골이었습니다. 45분 우측에서 날아온 크로스가 당구치듯이 인도네시아의 수비수 머리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운이 좋은 득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추가 시간 7분 막판에 또 부실한 수비 문제를 드러내면서 실점했습니다. 후방에서 깊게 찌른 롱볼 침투 패스를 한국 수비들이 우왕좌왕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여기에서 침착하게 볼을 차넣으면서 2대1로 다시 리드를 가져갔죠. 한국은 두 번의 실점 모두 수비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후 후반전에서도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65분 이영준이 허브너의 발을 제대로 밟으면서 옐로카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VAR을 보러 가더니 판정이 뒤집어지는데요. 심판은 VAR을 살펴보고는 이영준에게 곧바로 다이렉트 레드카드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순간 정말 불필요한 파울을 범했던 이영준이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신태용 매직에 호락호락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 특유의 정신력으로 82분 승부사 기질을 보여줬죠. 침투에 들어가는 정상빈에게 날카로운 스루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상빈이 나오는 골키퍼를 제대로 보고 우측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정상빈은 손가락을 치켜드는 세레머니를 보여줬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한국 축구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경기 막판에 황선홍 감독이 퇴장을 당하면서 대한민국은 또 흔들렸습니다. 일부 팬들은 호재라고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전후반 종료 후 스탯을 보면 정말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슈팅 8대13으로 밀렸고 점유율도 49대51로 밀렸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82%로 인도네시아와 동일한 스탯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장전을 버텨내야 하는 과제가 있었죠. 연장전 100분 한국은 실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흘러나온 볼을 완전하게 인도네시아가 슈팅할 찬스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걸 인도네시아가 헛발질하면서 다행히도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연장 전반 추가 시간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거친 파울에 카드 항의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연장 후반에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109분 허브너의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볼을 간신히 백종범이 선방해 냈는데요. 허나 흘러나온 볼을 재차 인도네시아가 발리 슈팅을 가져가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다행히 볼이 하늘로 떴지만 정신없이 인도네시아에게 당하는 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3분에는 인도네시아의 추아온이 빨랫줄 중거리 슈팅을 날렸습니다. 궤적은 좌측 상단을 찢을 기세였지만 볼이 살짝 뜨면서 무산되었습니다. 바로 3분 뒤에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우측에서 제대로 된 크로스가 올라왔고 헤더로 연결되었지만 볼이 뜨면서 실점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일방적인 연장전을 버텨내고 한국은 승부차기로 향했는데요. 연장 종료 후 인도네시아는 무려 슈팅 21개와 유효 슈팅 5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승부차기에서는 한국이 노련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었죠. 대한민국의 1번 키커는 김민호였습니다. 김민호는 우측으로 정확히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2번 키커인 이강희도 득점에 성공하면서 순탄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3번 키커인 황재원도 여유롭게 성공했습니다. 4번 키커인 백상훈도 위험했지만 성공시켰는데요. 5번째 키커 캡틴 완장을 찬 변준수까지 성공하면서 마지막은 백종범 골키퍼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백종범이 인도네시아 5번째 키커의 공을 막으면서 한국이 4강에 진출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심판 판정하에 골키퍼 반칙이 선언되면서 PK가 다시 선언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슨 드라마 같은 빌드업이 완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6번 키커 강상윤이 실축해버렸는데요. 그런데 또 인도네시아의 6번 키커도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승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7번 키커 정상빈이 PK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도 따라가면서 만만치 않았죠. 8번 키커인 홍윤상도 여유있게 마무리했습니다. 9번 키커인 조현택도 성공하면서 길고 긴 PK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엔 골키퍼 백종공까지 PK를 성공시키는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골키퍼도 빨랫줄 슈팅으로 득점을 성공시켰죠. 한국의 1번 키커 김민우가 다시 볼을 찾고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2번 키커 이강희의 슈팅이 약하면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는데요. 결과적으로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신태용 매직의 인도네시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선홍호의 실패로 한국 축구의 영광스러운 기록이 멈췄습니다. 아시아의 맹주를 자랑하는 한국 축구는 월드컵 못지않게 올림픽에서도 단골이었습니다. 1988 서울 올림픽을 시작으로 지난 도쿄 대회까지 9회 연속 본선을 밟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파리행으로 연속 출전 기록을 10회로 늘리려 했지만 오히려 1984 로스앤젤레스 대회 이후 40년 만에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 다시 한국 축구 팬들은 정몽규 아웃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한국 축구가 한국 감독에게 패배해 무산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